안녕하세요. 히든스탁의 김태은입니다. 오늘 양시장 다소 엇갈린 흐름 보여주면서 마감했습니다. 마감 지수 현황 살펴볼까요? 먼저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1.80포인트, 0.08% 상승한 2196.56에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17% 내린 647.85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간밤에 미국 뉴욕 증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표결 절차가 미국 하원에서 진행되면서 혼조세의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다만 크게 흔들리는 등의 혼란스러운 모습은 보이지 않았는데요. 민주당이 다수를 점하고 있는 하원에서의 탄핵안 통과는 이미 기정사실화된 이슈인데다가 또 상원에서는 부결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 상원에서는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 되는데 상원에서는 공화당이 더욱더 다수를 점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이를 반증하듯이 오늘 S&P 500 지수 그리고 나스닥 지수는 장중한 때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은 이러한 영향으로 관망세가 또 이어지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탄핵 이슈가 지나간 이후에는 더욱더 이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강해질 수 있는 만큼 지금부터의 전략이 더욱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떤 종목을 어떤 전략을 가지고 공략해야지 행복한 수익률을 맛볼 수 있을까요? 오늘도 저희 히든스탁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히든스탁 오늘도 문을 활짝 열어놓고 여러분들의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 참여 코너 준비되어 있죠? 문자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명 함께 보내주시면 푸짐한 상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VIP 체험권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 히든스탁 전문가분들과 더욱더 긴밀한 소통을 할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니까요. 오늘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해드릴게요. 마르스 전문가님 그리고 닥터광 전문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오늘 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요. 왔다 갔다 하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빨간불 아주 희미하게 켜내면서 마감할 수 있었습니다. 또 눈에 띄는 것은 외국인 투자자들이요. 2,500억 원 가까이 순매수 우위를 보여주는 모습이었는데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단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엇갈린 흐름 보여줬지만 역시나 두 종목 모두 다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코스피요? 네, 사실상 지금 시장은 저는 정신 집중해야 될 시장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수가 네. 최근에 좀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한다면은 최근에 미국과 중국의 무역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 대한민국이 수출을 못하던 중국 쪽으로 디램이라든가 낸드 프레시, 실제 메모리 반도체 관련된 부품들이죠. 이거를 중국에 다시 수출할 수 있게 되면서 뭐 실질적 매출이나 수출률이 50% 또는 100%까지 성장할 수 있다는 이슈가 나와주면서 디램 가격이나 낸드 플래시 가격이 내년에는 뭐 지금 2배 내지는 50% 이상까지도 가격이 상승할 수 있겠다는 기대감이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 이 반도체 관련주들이 상승세가 나와주면서 지수를 지금 어느 정도 이끌어가고 있다. 이 지수를 주도하고 있다 봐도 이상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럼 얘기하니까 지수 괜찮아지고 있으니까 지금 뭐 어떤 종목 찍어도 수익 내지 않겠냐, 어떤 종목 찍어도 뭐 수익 나는 거 어렵지 않겠냐라는 말이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자에서 이 트럼프의 탄핵안에 대해서 하원에서 가결이 났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하원이 가결 났다고 해서 무조건 진행되는 게 아니라 상원까지 통과를 해야 돼요. 근데 상원에는 당연히 아시겠지 공화당이 많기 때문에 통과되기 쉽지 않고 안 될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하지만 여전히 리스크는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미중 무역 합의가 1차 합의가 진행됐지만 이 트럼프 탄핵이라는 악재가 진행되다 보니까 실제 지금 지수가 어느 정도 올라오긴 하지만 여전히 종목들 중에서도 급락하는 종목이 있고 그중에서도 세게 가는 종목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너무 내가 맘 놓고 편한 상태에 있을 게 아니라 정신 집중해서 강하게 갈 종목들, 강하게 상승할 종목들 골라서 매수하는 게 중요하다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지수가 올라갈 때 상승한 종목은 두 가지죠. IT 반도체와 제약바이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 IT 반도체는 어느 좀 꺾였거든요. 그럼 얘기하는 게 꺾였을 때 더 세게 갈 종목은 당연히 제약바이오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제약바이오 종목 중에서 센 종목 준비했으니까요. 방송 끝까지 보시면서 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코스닥 한번 살펴볼게요. 닥터관 전문가님 오늘 코스닥이요. 빨간불 켜내면서 끝내나 싶었는데 오후 들어서 좀 힘이 많이 약해졌어요. 0.17% 약보합에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 외국인이 또다시 팔아치우는 모습이었고 개인과 기관만이 들어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 상위 종목단도 살펴보면 셀트리온 헬스케어 2.74%만이 좀 보이고 휴젤도 보이지만 어쨌든 혼조세를 좀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코스닥은 어떻게 보세요?
아무래도 지금까지 뭐 코스닥 쪽에서 상승이 나오고 있었던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이 상승을 기대를 하는 좀 제약바이오 쪽은 아니었습니다. 뭐 삼성전자라던가 SK하이닉스 쪽이 조금 상승을 해주면서 코스닥 쪽에서도 반도체 섹터가 많이 올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지지난주 금요일부터 해가지고 약 12월 6일부터 해가지고 오늘까지 약 2주 정도 시장이 연속적으로 상승을 해줬습니다. 많이 지금 2주 연속으로 올라갔다 보니까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단기 조정을 조금 유의를 하셔야 되는 타이밍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차트, 코스닥 차트를 한번 살펴본다라고 하면은 오늘 드디어 이제 이 역배열 구간으로 들어왔었던 5일선, 11선, 21선, 이 단기평선 구간대가 오늘부로 지금 정배열 구간으로 들어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잠깐 반도체 업종지수 코스닥 쪽에서 살펴보면은 오늘 다시 한번 고가 구간을 뚫고 상승을 해주는 듯 하다가 오후장에 매물대가 좀 출현을 하면서 좀 밀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코스닥까지도 같이 오늘 음봉 마감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단기평선 구간대 11선, 21선 구간대까지는 단기 조정 구간이 나와줄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반도체가 상당히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수익 실현을 하기 위해서 매물 출현이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구간대, 단기 이평선 구간대에서는 지지를 받아주는 구간들이 나와주면서 다시 한번 이제 연말 코스닥 랠리, 연초 코스닥 랠리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기대를 하실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일단은 좀 이 시장이 상승을 하는 흐름들 속에서 그래도 우리 시청자분들이 삼성전자를 찍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증시가 뭐 1%, 2% 정도 올라갈 때 여러분들이 그래도 10%, 20% 정도는 올라가야 되는 시장보다 좀 강한 종목을 찍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뭐 지난주, 지지난주 닥터강 전문가가 우리 히든스탁 시청자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었던 히든 종목들 당장 오늘 또 급등 랠리 나와주면서 시장보다 강한 흐름들이 나와줬습니다. 오늘 또 시장보다 강하게 갈 종목, 상한가를 한번 도전을 해볼 수 있는 종목 가지고 나왔으니까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종목 꼭 확인하셔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기대 많이 해볼게요. 이렇게 오늘장 마감 상황 짚어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전문가 눈에 띈 특징주 한번 살펴볼게요. 마르사 전문가님께서 3일 제약 가지고 오셨습니다. 오늘이요, 굉장히 좋은 흐름 보여줬습니다. 장중한 때는 상한가를 딱 터치했는데요. 약간 꼬리 달고 내려왔습니다. 14.69%. 그래도 급등하면서 22,700원의 종가를 형성을 했거든요. 일별 시세 보면은요, 최근 들어서 그렇게 좋은 흐름을 보이진 않았던 것 같아요. 딱 튀어오를 때는 튀어오르지만 그 이후로는 내리 하향세를 보여줬고요. 그랬는데 갑자기 오늘이요, 막 거래량 들어오면서 쭉 쏘아 올렸습니다. 제약바이오에서 이렇게 쭉 올라가는 건 좋은 소식이 들려왔다라는 거겠죠? 네, 사실상 이 3일제약 같은 경우에는 뭐 주가가 대략 뭐 오늘자에서 상한가에 가까운 상세 만들어줬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3일제약이 올라갈 이유가 있었냐 물어본다 한다면은 아람콜이라는 이 약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30조 규모의 대략 비알코올성 지방 간염에 대한 치료제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임상 3상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슈가 나와줬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30조 규모라는 시장 규모도 있지만 세계에서 치료제가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상세히 얘기했습니다. 제약 빨고 올라갈 때는 두 가지가 있다 했어요. 베스트 인 클래스가 있고 퍼스트 인 클래스가 있다. 베스트 인 클래스는 약 중에서 제일 효과가 좋은 약이 베스트 인 클래스다. 퍼스트 인 클래스는 약 중에 없는 신약이 퍼스트 인 클래스라 했어요. 근데 기대감이 뭐가 제일 크냐? 당연히 없던 약이 개발이 될 때, 없던 약이 새롭게 임상이 진행이 되고 새롭게 개발이 될 때 이슈가 제일 크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3일제약 같은 경우는 임상 3상 이슈가 나와주는데도 세계 최초의 이슈가 있기 때문에 주가가 저점에서 상한가, 급등이 나오고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희귀 난치성 병, 그러니까 실제로 치료하기 어렵고 희귀한 병들을 치료하는 약들은 대부분 다 퍼스트 인 클래스다 말씀드렸습니다. 3일제약도 이번에 비알코올성 지방간염 같은 경우에도 보다 퍼스트 인 클래스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보다 세계 최초로 만드는 약을 개발한다 한다면은 국내 기업에 있는 제약사들은 대부분 20%, 30% 이상 급등세가 나와주고 있다는 거죠. 그럼 오늘도 마찬가지로 JP모건 컨퍼런스를 얼마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저점에서 세계 최초의 약을 개발하는 기업이 있다 한다면은 그 기업도 더 큰 상승,
급등이 나오지 않을까. 그 기업 가져왔으니까요.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닥터관 전문가님의 특징주 한번 살펴볼까요? 서원 가지고 오셨습니다. 자, 오늘 좋은 흐름 보여줬네요. 3,030원까지 올라섰고요. 마감은 9.34% 상승한 2,750원의 종가를 형성을 했습니다. 일별 시세 봤는데요. 저 깜짝 놀랐어요. 이 종목은 굉장히 고요했던 종목인데 갑자기 11월 중순부터 꿈틀꿈틀하면서 지속적으로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지난 화요일에는 또 상한가를 안착을 하는 모습까지 보여줬는데요. 이 종목은요, 왜 이렇게 잘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내년에 드디어 우리나라 이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이 이제 진행이 된다라고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뭐 4월 달에 열리니까 정말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 4월 달에 이제 폭락을 하는 거고 4월 달이 진행이 되기 전에 이제 총선이 1월 달, 2월 달, 한 3월 초 정도까지 정말 강력한 시세가 보여줄 것으로 이 시세 분출이 정말 강하게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새롭게 여러분들 뭐 뉴스 본다라고 하면은 국무총리가 지금 다시 한번 새롭게 지명이 됐습니다. 뭐 청문회 절차도 그렇고 아직 남아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총선 수혜주들이 굉장한 기대감이 나와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총선 수혜주가 왜 여러분들한테 중요하냐? 이 지금 테마주 중에서 가장 강력한 종목이 바로 이런 정책 수혜주 쪽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당장 서원 같은 경우도 차트를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1월 중순부터 1,200원 구간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단기적으로 뭐 100%는 우습게 약 170% 정도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 이제 눌려주는 듯 하더니 단기 평선 구간대를 태워서 이번에 주간 상승률만 거의 뭐 한 60% 이상 나와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시청자분들한테 지금 이 테마주 종목으로서 이런 시세 정도는 나와야 여러분들이 50% 이상 100% 이상 수익 실현을 하실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 지금 이런 현재 시장 속에서 가장 확률 높게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50% 이상의 수익을 거둘 수가 있는 종목이 바로 이러한 총선 수혜주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정말 얼마 남지 않아 있는 이 일정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아니면은 찍으면 안 되는 오늘 여러분들이 꼭 찍으셔야 되는 총선 수혜주 종목을 하나 준비를 해왔으니까 끝까지 시청을 하셔서 종목 꼭 확인을 하시기 바란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시장 분석과 함께요. 전문가 눈에 띈 특징주까지 짚어봤습니다. 네, 지난 히든 종목의 에이스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닥터광 전문가님께서 도와주실 건데요. 두 종목 가지고 오셨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S맥입니다. 매수일은 11월 26일로 지정해 주셨고요. 목표가 1,200원인데 최고가 수익률 15.0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니, 오늘 상한가에 쭉 올라가는 모습이에요. 1,185원까지 쭉 올라가는 모습인데요. 사실 우리가 매수하고 나서부터는 조금 내림세를 보여주기도 하고 우리가 손절가를 살짝 터치를 하는 모습이어가지고 좀 걱정이 되긴 했지만 역시나 우리 닥터관 전문가님을 믿기를 잘했어요. 오늘 상한가에 쭉 올라갔습니다. 아직 목표가는 다 터치를 안 하긴 했어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매수일 당일에 요즘 뭐 닥터강 전문가가 히든스탁에서 드리는 종목마다 날아가고 있다 보니까 맞아요. 추천을 하고 나서 다음 날에 좀 갭상승으로 뜨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시청자분들께서 좀 매매를 하시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 갭 메꾼다, 내려온다. 이 단기 평선 구간 때 이탈하는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매수 구간 한번 가져보셔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S맥 종목 굉장히 유명한 종목이에요. 수년 동안 지금 에이프로젠이 지금 이제 이 상장을 한다, 만다 얘기들이 지금 수년 동안 계속 나와주면서 셀트리온처럼 지금 우회 상장을 노리고 있는 게 지금 에이프로젠이다 보니까 그 우회 상장 관련된 내용으로 지금 이제 관련주로 엮여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차트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닥터왕 전문가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단기 평선 구간 때 이탈하는 구간, 여기 구간을 한번 분할 매수 구간으로 잡아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평선 구간 때 모이자마자 바로 오늘 상한가로 쏘아 올리는 모습 나와줬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S맥 같은 경우는 오늘 지금 이제 거의 뭐 상한가 구간까지
정도까지 종가를 확 끌어올리면서 지금 마감이 되었기 때문에 내일 아마 갭 상승을 해주면서 닥터왕 전문가가 여러분들 목표가로 제시를 해드렸었던 전고점 구간대인 1,200원 구간대 뭐 수월하게 돌파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기 차익 구간 한번 설정을 하시면서 그 다음에 30%가 아니라 50% 이상도 여러분들 수익 실현 한번 목표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이 종목을 여러분들이 닥터왕 전문가가 미리 올라가기 전에 여기 구간대에서 1,000원 구간대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종목이 아쉽다라고 하신다고 하더라도 내일 이 종목을 올라간다고 따라 타시면 안 되겠습니다. 아예 지금 이제 이 구간은 전고점을 넘어가면서부터는 보유자 분들이 더 큰 수익률을 도전을 하는 구간이지 새롭게 여러분들이 매수를 참여를 하시면 안 되는 구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SMAX 상한가를 놓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닥터왕 전문가가 오늘 한 종목 더 준비를 했으니까 그 종목을 한번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주식을 하면서 또 상한가의 기쁨을 맞을 때가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오늘 또 SMAC으로 상한가의 기쁨을 선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그리고 수익도 축하드린다는 말씀도 전해드릴게요. 두 번째 종목도 한번 살펴볼게요. CMG 제약 가지고 오셨습니다. 매수일은 12월 6일로 지정해 주셨고요. 목표가 5,000원인데 최고가 수익률 18.3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요 살짝 눌림 나왔습니다. 1.48% 하락하면서 4,000원의 종가를 형성을 했는데요. 어제 워낙에 또 좋았어요. 우리가 매수하고 나서부터 쭉쭉쭉쭉 올라가다가 오늘 어제 4,515원까지 딱 찍고 내려오는 모습이었거든요. 목표가가 5,000원이에요. 수익률은 좋긴 한데 아직 목표가 터치 못했어요. 이 종목도 전략 좀 세워주세요. 맞습니다. 이 종목이 아마 시장이 굉장히 좋지 않았을 때 시청자분들이 지금 제약바이오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중에서 이 종목 한번 찍어보세요라고 하면서 말씀을 드렸었던 종목이 CMG 제약이라는 종목이었어요. 올해 지금 미국 FDA 임상 1상 통과가 거의 지금 확실시 되어 있고 그러면서 지금 CMG 제약 같은 경우는 신약이 아니라 개량 신약을 개발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게 임상 1상만 통과되면은 바이오 최대 시장으로 볼 수 있는 북미 지역에다가 단독 판권을 얻게 됩니다. 그런 내용들 일단은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공략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CMG 제약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은 근데 이제 이 CMG 제약이라는 차트를 공략을 드릴 때 여러분들이 조금 의아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뭐 이렇게 급등을 하는 구간에서 시청자분들한테 매수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이 최저가 구간 캔들, 이 음봉 캔들 두 개에서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구간대 정확하게 최저점 구간대 찍으면서 20% 구간까지 상승을 강하게 해줬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뭐 시청자분들께서 워낙 지금 증시가 안 좋기 때문에 마음들이 불안하실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을 목표가까지 뭐 홀딩 안 하시고 지금 단기 차익 실현을 한번 하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CMG 제약을 닥터왕 전문가가 말씀을 드린 목표가는 뭐 거의 다 도달을 하기 때문에 목표가를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거의 비슷한 차트로 예전에 이제 올라갔었던 YBM넷이라는 종목을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이제 작년 연초, 올해 연초였죠. 올해 연초 구간에 단기적으로 상승을 강하게 했다가 눌림목 구간이 나오고 지금 CMG 제약과 굉장히 비슷한 흐름들이 나오죠. 단기 평선 구간대를 이탈을 하고 그 이후에 갭상승 캔들까지 이렇게 나와줬다가 음봉으로 떨어지면서 단기적으로 지금 한 3,100원 구간에서 4,000원 구간까지 한 20% 30% 정도 올랐다가 다시 한번 좀 이런 식으로 내려가는 바로 이제 좀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때 당시 때 이 YBM넷이라는 종목을 바로 이제 이 MTN 시청자분들한테 이 종목 찍으셔야 된다. 한 방 더 간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이후로 3,000원 주가 상한가 기록을 하면서 거의 뭐 6,000원 구간까지 급등을 하면서 단기적으로 약 70% 80% 정도 추가 상승을 보여줬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지금 CMG 제약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단기적으로 단기 평선 이탈 이후에 반등 구간 나와주고 그 다음에 살짝 지금 나와주고 있는데 어느 정도 쌍바닥 구간대를 기대를 하면서 단기 평선 방어를 해주는 그 구간대를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제가 말씀드렸었던 목표가 5,000원은 물론이고 그 이상 여러분들이 노리시는 30% 50%
20% 이상의 수익도 한번 기대를 해보실 수 있는 구간이니까 꼭 참고를 해보시면서 매매를 하시기 바란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마르스 전문가님의 지난 히든 종목들 살펴볼까요? 먼저 녹십자 랩셀 살펴볼게요. 매수일은 12월 13일로 지정해 주셨고 목표가 37,500원으로 설정해 주셨습니다. 자, 이 종목은요 아주 차근차근 올라가고 있어요. 아직 목표가 올라가지 않고 최고가 수익률도 미비하지만 저는 잘 올라갈 거라는 걸 느낌적으로 알겠어요. 기관과 외국인이요. 네, 사실상 뭐 수급도 괜찮지만 지수 반등과 함께 종목들이 지금 우상세 놔주고 있거든요. 오. 그 중에서도 시가총액이 적지 않고 종목 가격도 좀 높은 편이기 때문에 뭐 단기간에 하루 만에 급등이 안 나오겠지만 충분히 차근차근 우상향 목표까지 달성할 수 있을 만한 종목이기 때문에 그대로 들고 가셔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요, 펩트론입니다. 매수는 12월 18일로 지정해 주셨고요. 목표가 18,000원인데 아니요, 이 거래일 만에요? 이 거래일 만에 터치를 했습니다. 최고가 수익률 8.63%를 기록했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이 종목은요, 근데 더 갈 것 같아요. 네, 펩트론은 솔직히 우상향세가 전 더 크게 보일 그쵸? 수도 있겠다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사실상 목표가를 달성했기 때문에 수익은 축하드리고 이제 네. 후속주들도 남아 있으니까 그 종목들은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지난 히든 종목의 AS까지 도와드렸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가 공개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추리도 시작이 되죠. 문자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명 함께 보내주시면 푸짐한 상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문자 참여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죠. 관련해서 소개해드릴게요. 12월 31일까지 계속되는 히든 종목을 맞춰라. 방송 중에 공개되는 힌트 3가지를 확인하신 후에요. 아, 이 종목이다 라고 생각이 되시면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 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정확하게 보내주세요. 정답은 바로 방송 중에 공개되고요. 또 당첨자는 다음날 홈페이지 통해서 발표됩니다. 저희 VIP 체험권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까요? 먼저 마르스 전문가님의 첫 번째 힌트입니다. 역시나 제약 바이오 섹터를 눈여겨보시는데 바이오 헬스, 의료 서비스예요. 그러면은 약이나 뭐 이런 건 치료제 이런 거는 아니고 뭔가 서비스 쪽이에요? 아, 이제 전체 분야에 대해서 전체 분야에? 실제로 이 제약 바이오에 대한 정부에서 이 천억 원 규모의 펀드를 유치하겠다는 이슈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정부 지원이 계속해서 늘 것이다. 정부에서 계속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시장 규모를 키우고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대한민국에 대해서 이 혁신 신약에 대해서 어느 정도 사업이 굉장히 커져야 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2025년도까지 제약바이오의 투자가 대략 매년 4조 원이 들어갈 것이라는 예상이 나와주고 있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내년 8월부터 뭐가 진행되냐? 실제로 이 첨단 재생 바이오법이라 그래서 우리 흔히 줄기세포 있죠. 우리 몸에 이 불사조 같은 세포로 암도 치료하죠. 그 줄기세포로 치매도 치료하죠. 여러 가지 지금 우리가 뭐 치료할 수 없는 병들을 치료할 수 있는 이 첨생법을 통해서 우리가 약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근데 내년 8월부터 진행되기 때문에 이 첨생법에 대한 신약들이 또 내년에 개발이 될 수 있을 거라 기대가 나와주고 있고 거기에 더불어서 중요한 건 뭐냐 한다면은 이 블록버스터 제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연매출 1조 원이 넘어가면 우리는 블록버스터 제약이란 말을 해요. 그게 대한민국에서 한 개가 아니라 2개, 3개, 10개, 20개, 100개가 계속해서 나올 수 있게끔 정부에서는 자금 지원을 해주겠다는 이슈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사실상 제약바이오라는 게 약을 만드는데 3년에서 길게는 15년이 걸립니다. 그럼 그 기간 동안에 약만 만들어야 돼요. 그 매출이 안 나고 적자만 나겠죠. 근데 그 적자 날 때 정부에서 지원을 해준다면은 더 좋은 약 또는 더 규모를 키우고 더 임상 결과 좋을 만한 약들이 대한민국에서 만들 수 있겠다는 기대감이 있고요. 그렇다면 충분히 제약바이오 종목들 이번 정부 투자로 인해서 우상향 급등세 기대해 볼 수 있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기대가 되는데요. 두 번째 힌트 바로 열어볼게요. 마르스 전문가님의 두 번째 힌트입니다. 저는 처음 들어보는 거예요. 암액질? 암액질. 그러니까 사망 원인의 1위가 암악액질이에요?
그죠. 이제 많은 분들이 솔직히 굉장히 가슴 아프지만 암에 걸리고 있습니다. 폐암이든 아니면은 뭐 대장암이든 암에 걸리고 있는데 이 암에 걸리시는 분들이 대부분 사망하는 원인 1위가 뭐냐면은 뭐 대장이 또는 폐가, 위가 안 좋아서가 아니라 이 암악액질이라는 병 때문에 사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암에 걸리게 된 분들의 합병증이에요. 정확히 자세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이 암에 실제 이 종양이 내 몸 안에 있는 영양분을 빨아먹습니다. 왜? 종양도 점점 좀 커져요. 종양도 늘어나고요. 내 폐에 있던 게 딴 데로 이전이 되고 대장에 있던 게 또 이전이 됩니다. 그러면서 더 커지기 위해서는 또 양분이 필요해요. 그 양분을 우리 몸에서 종양이 뺏어 오면서 몸에 살이 빠지고 몸무게가 줄고 몸에 영양분이 줄면서 점점 쇠약해지다가 사망에 이르는 병이 암악액질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그 암악액질이 지금 사망률 1위임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 인증된 또는 허가를 받은 치료제가 단 한 개도 없다는 게 지금의 현실 상황입니다. 근데 대한민국에서 세계 최초로 암악액질에 대해서 유럽의 임상 2상에 들어가고 있는 기업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실질적으로 그 기업이라 한다면은 아마 아까 얘기했죠. 베스트 인 클래스가 아니라 퍼스트 인 클래스로서 최근에 급등이 나오는 제약바이오들의 급등 랠리를 따라갈 수 있을 만한 종목 중 하나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추리를 해볼까요? 일단은요, 이 종목은요, 수익을 떠나서 빨리 잘 개발이 돼가지고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잘 발음이 안 돼요. 암악액질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고 임상 2상을 진행하고 있다. 또 몇 개 없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몇 개 없습니다. 일단은 뭐 지금 암악액질 관련된 내용들로 임상 이상 관련된 이슈 같은 경우는 지금 한 두 종목 정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종목이 일단은 모비스라는 종목인데 모비스가 지금 자회사를 토대로 이제 이 암악액질 관련된 임상 이상 관련된 내용을 지금 좀 과제로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워낙 지금 이제 상한가 캔들이 이 8월 달에 나오고 있어부터는 계속해서 지금 한 3개월 동안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상한가 캔들이 이탈을 당하지를 않는 선에서 지금 다시 한번 반등 구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모비스라는 종목 하나 한번 찍어 볼 수 있도록 하겠고요. 그러면서 관련된 내용들 유럽 임상 2상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기업이 최근 들어가지고 상장을 한 녹십자웰빙이라는 기업입니다. 녹십자웰빙이 지금 유럽 임상 2상 암악액질 관련된 내용들 지금 하게 되면서 당장 이제 전일자 상승 이후에 오늘 다시 한번 눌려주는 구간들 나와주면서 한 단기 차익 구간으로 좀 강한 상승 기대가 한번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종목 말씀해 주셨는데요. 아직 힌트가 하나 더 남아있죠. 더 강한 힌트가 나올까요? 마르스 전문가님의 세 번째 힌트입니다. 관계사요? 그러니까 자회사도 아니고 모회사도 아니고 관계사가 췌장암 면역항암제 FDA 희귀 의약품을 지정받았다. 그게 무슨 상관이 있는 거예요? 이제 관계사라는 게 이름이 좀 비슷하겠죠. 이름이 좀 비슷하고 실제 이 지분 쪽으로 영향이 좀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어떤 기업이냐, 녹십자셀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 녹십자셀이라는 게 실제로 이뮨셀 LC라는 실제로 이 면역항암제를 개발을 했어요. 근데 어떤 면역항암제? 췌장암에 대한 면역항암제였습니다. 췌장암도 뭐였어요? 난치성 병입니다. 실질적으로 치료하기가 힘들어요. 왜 힘드냐? 췌장암은 암이 걸렸을 때 바로 알면은 치료가 되겠죠. 하지만 매번 말기가 되면 알 수밖에 없어요. 왜? 티가 안 납니다. 췌장암은 1기, 2기, 3기 티가 안 나요. 맨날 이 티가 나서 보면은 말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치료가 쉽지 않은데 그 췌장암에 대한 면역항암제에 대해서 미국의 FDA에 희귀 의약품 지정을 받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녹십자셀이 그 당시에 주가 상승세가 얼마나 왔냐?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가가 저점 대비해서 우상향세가 굉장히 크게 나왔습니다. 거의 100% 가까이 급등이 나와주게 됐고요. 그러면서 실제 그 당시에 이 녹십자 관련된 기업들이 모두 상승이 나왔습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지금 관계사가 이미 면역항암제를 개발하고 있고 제가 오늘 가져온 기업보다 암악액질에 대해서 항암제와 더불어서 왜 암악액질은 암에 걸린 사람뿐만이 아니라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한테도 걸리는 거예요. 이거는 항암제와 별개의 문제입니다. 암에 걸린 사람도 걸리고요. 항암제 치료하고 있더라도 걸리는 게 암악액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꼭 항암 치료하면서 꼭 치료해야 되는 병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 녹십자 셀이 100%, 150% 급등이 나왔다면은 이번 것도 퍼스팅 클래스로서 세계 최초의 치료제를 한다면은 충분히 이 비슷한 급등세, 최저점에서의 우상향세 기대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요, 우리 닥터관 전문가님, 녹십자 관련된 거니까 아까 모비스랑 녹십자 웰빙 말씀해 주셨는데 녹십자 쪽으로 기울어지겠죠? 네, 맞습니다. 일단은 뭐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췌장암이라는 게 한번 걸려서 이제 발견이 되는 게 상당히 좀 병이 많이 진행이 되고 나서부터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좀 치사율이 높은 그런 암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은데, 뭐 지금 뭐 스티븐 잡스도 췌장암에 걸려서 돌아가시고, 그리고 뭐 예전에 이제 축구 국가대표였었던 유상철 감독도 이번에 췌장암 사기 내용들이 지금 나와주면서 굉장히 지금 안 좋은 병이다라는 부분들이 좀 언론에서도 굉장히 이제 좀 익숙한 병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뭐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자회사 관련된 내용들, 지금 췌장암 면역항암제 관련된 내용으로 희귀약품으로 지금 지정이 된 내용들, 그러면서 아예 이제 뭐 종목명까지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관계사 쪽에서 지금 이 암화객질 관련된 임상, 유럽 임상 이상을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뭐 시청자분들도 쉽게 맞추실 것 같다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녹십자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종목 추리는 계속됩니다. 계속해서 문자 많이 보내주시고요. 마르스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 다시 한번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히든 종목이 한 종목이 더 남아있죠. 이번에는 닥터광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가 공개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명 함께 보내주시면 푸짐한 상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차근차근 열어볼까요? 닥터광 전문가님의 첫 번째 힌트입니다. 맞아요. 주초에 또 지명이 됐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가 오늘 기조연설도 했다라는 뉴스가 딱딱딱 뜨고 있는데 관련된 종목들인가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이제 굉장히 이 청와대 개각이 급격하게 좀 맞아요. 진행이 되게 되면서 법무부 장관도 지금 지명이 되고 있고 뭐 청문회가 올해 말이라고 해요. 그러면서 지금 새롭게 국무총리도 지명을 했습니다. 역시나 우리 시청자분들,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이러한 좀 정치적인 이벤트가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반드시 이 증권시장 속에서 수혜주가 나와준다라는 부분들 기억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국무총리 새롭게 지명이 되면서 증권시장에서 어떤 종목 올라갔죠? 지금 차트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면은 바로 이 수산중공업이라는 종목이 최대 수혜주로서 부각을 하면서 이번 주에만 거의 60% 정도 급등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총선이라는 이벤트는 당장 내년만 하고 마는 게 아니라 이 총선이라는 이벤트는 당장 2022년에 진행이 되는 확정적으로 지금 일자가 정해져 있어요. 지금 2022년에 열리는 대선에 바로 이제 연결선으로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으로 남선알미늄이라는 종목이 당장 어제 오늘 연속적으로 상승을 하면서 거의 지금 한 20-30% 정도 올라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정책 수혜주가 단기적으로 수급이 쏠려준다라고 하면은 방금 아까 말씀을 드렸었던 수산중공업처럼 아니면은 YB엠넷이라는 종목처럼 수급이 붙어서 상한가가 한 방이 아니라 한 방, 두 방, 세 방까지도 가는 그런 모습들 보여줬었던 거 알고 계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지금 총선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2022년 대선까지 이어지는 랠리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내년 초에 어느 정도 지금 집중적으로 이 정책 수혜주 쪽으로 매수를 하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얼른 힌트 더 들어볼게요. 우리 닥터광 전문가님의 두 번째 힌트입니다. 최근 한 달 동안에요. 외국인들이요. 유통 물량의 무려 20%를요.
다 가져간 거예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이제 외국인이 굉장한 매수세를 보여주면서 네. 거의 지금 한 70억, 80억 정도를 싹쓸이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이 시가총액에 해당이 되는 물량이 아니라 이게 유동적으로 움직이는 물량을 유통 물량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최대 주주 물량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고정적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장중에 돌아다닐 수 있는 물량을 여러분들이 유통 물량이라고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예시 종목으로 남영비비안이라는 종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 최대 주주 변경을 좀 동반을 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 이제 일명 M&A 계약을 체결하면서 상한가가 거의 뭐 6, 7방 터져지면서 10,000원도 안 됐었던 주가가 4만 원 구간까지 단기적으로 500% 정도 폭발을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가지고 이 구간에서 하락 구간이 쭉 진행이 되는데 남영비비안이라는 종목이 하락하고 나가지고 8월달, 9월달, 10월달 동안에 이 남영비비안이라는 종목이 품절주로서 유통 물량이 10% 정도밖에 안 되는 금액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이때 당시 때 단가가 2만 원 구간대로 형성이 됐을 때 당시 때 시가총액이 약 1,100억 정도였거든요. 그러면은 유통 물량이 끽해봐야 100억 남짓밖에 안 되는 구간이 있어서 8월달, 9월달, 10월달 지금 여러분들 한번 살펴본다라고 하면은 남영비비안이 외국인 매수세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들어왔냐라고 한 8월 22일부터 여러분들 10월 급등하기 전에 10월 16일 정도 살펴보시면은 여기 외국인 순매수 보시다시피 11억 정도 유통 물량 10%를 싹쓸이 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통 물량을 아예 잠궈버리는 정도로 매집을 강하게 진행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그러면서 8월달, 9월달, 10월달 유통 물량 10% 정도 여기서 매집을 강하게 한 이후에 바로 상한가 구간이 3방까지 터쳐 나오면서 약 90% 정도 급등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지금 종목 같은 경우는 남영비비안은 유통 물량 10% 외국인이 풀매수로 싹쓸이를 하고 나가지고 90%의 폭등세가 나왔는데 지금 오늘 말씀을 드릴 종목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유통 물량이 10%도 아니고 20%를 지금 싹쓸이를 해서 거의 7, 80억 정도를 강하게 매수를 들어왔다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진짜로요. 지금 가슴이 두근두근 거려요. 좀 많이 막 올라갈 것 같은 느낌이 딱 드는데요. 마르스 전문가님, 한번 추리 좀 해주세요. 최근에 외국인들이 딱 싹쓸이 해간 종목을 찾으면 될까요? 일단은 새로운 총리 임명했다는 이 네네. 정책적인 수혜주 그 중에서. 더불어서 외국인이 싹쓸이해간 종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완전 이거 100%다라고 예상이 되는 건 없어요. 하지만 이거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되는 게 알로코라는 기업이 있거든요. 알로코? 실제로 유통 물량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금 물량이 좀 잠겨 있는 상태고 최근에 이 매물대들을 모두 돌파를 하면서 거래량이 터지는 급등세가 나와줬고요. 그런 다음부터 지금 저점에서부터 이 정배열을 이제 막 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지금 여기서 거래량이 한 번만 더 터진다면은 전고점까지도 한번 돌파해 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이 알루코가 아닌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 정책적인 이슈와 그다음에 외국인 매수에 관련된 수혜를 본다면은 알루코 저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마지막 힌트까지 들어보면 종목명을 정확하게 알 수 있을까요? 닥터광 전문가님의 세 번째 힌트입니다. 그렇다면 KT 서브마린의 차트를 먼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그 전에 뭔가 이렇게 꿈틀꿈틀거렸어요? 아닙니다. 지금 이 KT 서브마린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뭐 관련된 총선 수혜주로 언급은 되기는 했었지만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 같은 경우는 수급적인 특징사항 외에는 전혀 그런 모습이 안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KT 서브마린 같은 경우도 최근 들어가지고 정책 수혜주로서 단기적으로 한 60%, 70% 정도 급등을 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차트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T 서브마린이 지금 차트 구간이 단기적으로 5월달, 6월달 당시 때 잠깐 약 30% 정도 올라갔다가 쭉 이제 7월달, 8월달 증시 상황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쭉 폭락을 해서 거의 뭐 반토막 정도 주가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 순간부터 8월달 최저점 구간을 찍자마자 8월 달부터 거의 뭐 11월 달 구간까지 3달 동안을 외국인이 매수를 강하게 해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때 당시 때 KT 서브마린의 시가총액이 약 600억에서 500억 정도 됐었습니다.
그러면서 KT 서브마린 같은 경우는 품절주는 아니고 유통 물량이 약 50% 정도 비교적 넉넉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KT 서브마린 역시 일단은 매수세가 지금 폭락을 하고 나가지고 8월 달 구간대에서 여러분들 살펴본다라고 하면은 거의 11월 달까지 계속해서 모아주기만 했었습니다. 이 구간대가 나와주고 나가지고 얼마를 매수를 했냐라고 하면은 15억 정도 강력하게 외국인들이 8월 달부터 11월까지 싹쓸이를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때 당시 같은 경우 지금 유통 물량 대비를 한다라고 하면은 KT 서브마린 같은 경우는 유통 물량 대비해가지고 약 5% 정도 되는 물량을 외국인이 싹쓸이를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단기적으로 KT 서브마린이 11월 중순부터 상승 랠리가 강하게 나와주면서 60%가 올라갔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KT 서브마린 유통 물량의 5% 정도 싹쓸이가 나오고 60% 정도 올라갔죠. 그러면서 지금 방금 말씀드렸었던 남영비비안이라는 종목은 바로 이 구간대에서 8월달, 9월달, 10월달 외국인 매수 10% 나오면서 단기적으로 90% 폭발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드릴 종목 같은 경우는 5%도 아니고 10%도 아니고 유통 물량을 외국인이 20%를 싹쓸이를 해서 거의 지금 최대 주주로 올라간다. 거의 뭐 주요한 주주로 올라간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지금 이 종목이 급등 구간이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단기적으로 그냥 뭐 상한가 한 방이 아니라 두 방까지도 한번 목표로 해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은 그렇다면 종목명을 맞추셨을까요? 문자 게시판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볼까요? 일단은요, 우리 닥터건 전문가님께 알루코가 두 분이 보내주셨습니다. 아직까지는 어려우신가 봐요. 그 다음에는 우리 마르스 전문가님께 계속해서 오고 있는데 메시지가 많네요. 날마다 큰 수익을 주시는 제약바이오 발굴 꽃미남 전문가 마르스님 녹십자 웰빙 하면서 저도 세트로 묶어주셨습니다. 오늘 선글라스 끼고 계신다고 마르스님 항상 감사합니다 하면서 제임스님께서도 오늘도 메시지 보내주셨고요. 녹십자 웰빙 와 있습니다. 오늘 귀걸이 잘 어울리시다고 날씨 추운데 건강 조심하세요. 마르스 님 최고의 종목 감사합니다. 녹십자셀 이렇게 와 있습니다. 우리 잘생긴 닥터강님 머리 스타일 제일 어울리세요 하면서 녹십자도 보내주셨고요. 마르스님께 녹십자 웰빙, 녹십자 웰빙, 녹십자 웰빙 계속해서 오고 있고요. 오늘 날씨가 쌀쌀하대요. 앵커님도 마르스님도 감기 조심하세요 하면서 월천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녹십자 웰빙이 더 많이 보이고 있고요. 우리 닥터강 전문가님께는 아직은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잠시 후에 확인해 보시고요. 먼저 우리 닥터강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 다시 한번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도 둘 중 한 종목은 방송에서 바로 공개가 되죠. 오늘은 마르스 전문가님의 히든 종목입니다. 공개해 주세요. 녹십자 웰빙이 정답이었습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으로 우리의 계좌를 더욱더 웰빙스럽게 할 수 있을까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웰빙이란 것처럼 그러면은 뭐 웰빙 식품 같은 거 파나 그런 줄 하겠지만 알았어요. 그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암악액질이라는 실제 이 암에 대한 합병증을 치료하는 세계 최초의 치료제를 지금 유럽에서 임상 2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대감이 크고요. 지금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에 저점을 찍고 첫 거래량이 크게 나와줬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음봉의 이 조정 거래량과 조정 캔들을 만들어주는 부분에서 충분히 내일자에서 수급이 조금만 붙어도 단기 상승이나 반등이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이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상 이 거래량이 막 엄청나게 많거나 그런 종목은 아닙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봤을 때 초반 주가가 상승하거나 급등할 때 상대적으로 봤을 때 거래량이 크게 나와주는 부분에서 주가 상승세 내일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수는 시초가 이하입니다. 음봉이 나온 매수하셔라 말씀드리고요. 목표가는 상단에 거의 뭐 전고점 근방 12,000원 라인 때 목표가 잡으시고요. 손절가 라인 때는 저점 있는 매물대 10,000원 잡으면서 안정적인 대응 꼭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마르스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은 바로 녹십자 웰빙이었습니다. 매수가는 다음날 시초가 이하로 목표가는 12,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0,000원으로 세워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셔서 꼭 행복한 수익률로 보답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닥터관 전문가님. 오늘 유난히 더욱더 힘이 뭔가 들어가고요. 자신만만한 느낌이 빡 들거든요.
있어요. 그 종목 어디서 소개해 주실 거예요? 뭐 우리 히든스탁 시청자분들이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제가 드리는 종목들이 뭐 계속해서 급등이 나오고 특히나 우리 히든스탁 시청자분들이 그런 수익을 지금 챙기시고 계시다 보니까 닥터왕 전문가가 더욱더 강한 종목을 드려야 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오늘 말씀드린 종목들 지금 외국인 매수세, 지금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 유통 물량이 잠기면은 잠길수록 폭발할 때 더 많은 급등세가 나와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외국인이 이 유통 물량에 해당이 되는 물량의 거의 20%를 순매수로 계속해서 지금 매집을 하면서 어마무시한 금액 한 70억, 80억 정도가 바닥 구간에서 계속해서 매집이 들어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최근 들어가지고 총선 수혜주로서 급등했었던 KT서브마린 역시 외국인이 거의 지금 외국인 매수세가 바닥 구간에서 유통 물량 5% 이상 순매수를 기록을 하면서 단기적으로 약 보름 정도 만에 약 한 60%, 70% 정도 급등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최근 들어가지고 닥터왕 전문가가 드렸었던 S맥 드디어 일단 히든스탁 시청자분들한테 상한가 한 방 드리겠다라는 약속 지켜드렸어요. 그러면은 이번에 한 방이 아니라 한 두 방 정도 목표로 해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방송 마치고 9시에 진행을 하는 온라인 공개 방송에 참여하시는 분들에게만 지금 외국인이 바닥 구간에서 싹쓸이 순매수를 기록하고 있는 이 종목 공개를 해드리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참여 방법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스탁이라 검색하시면 MTN 히든스탁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들어가시면 방송 보기 배너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방송 끝나고 9시부터 시작하니까요. 오늘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공개된 종목부터 힌트까지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내일의 전략도 챙겨 가셔야겠죠. 먼저 마르스 전문가님 어떤 전략 챙겨주시겠어요? 네, 자, 아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미 고점에 올라가 있는 종목은 지금 더 큰 상승 나오기 힘들다. 지금 최근의 종목들 보시면은 저점에서 올라가고 있는 종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점에 상승할 종목 알아가시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최근에 신규 상장주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자에선 매드팩토라는 기업이 있었는데 이 매드팩토가 오늘 상장한 다음에 음봉 급락이 나와줬습니다. 그것처럼 신규 상장주라고 무조건 급등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심하게 신규 상장주 이 공략을 하셔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닥터광 전문가님의 조언도 궁금한데요. 말씀 부탁드려요. 지금은 여러분들 총선 전야라는 그러한 부분을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총선이 지금 얼마 남지 않은 순간에서 이 정책 수혜주로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수익들을 창출을 하실 수가 있는지 지난 1년 동안 닥터광 전문가가 여러분들한테 증명을 해드렸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요. 지금 대선까지 남아있는 1년, 2년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계좌 2배가 아니라 3배, 4배도 목표를 할 수 있는 황금 어장 시장이 열려있기 때문에 바로 이 총선 수혜주, 특히나 이 조정장 속에서 외국인이 매수세가 집중을 하고 있는 종목에다가 여러분들 한번 관심을 집중해보셔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내일을 준비하는 히든 전략까지 나눠드렸습니다. 아니 이 말이요. 왜 이렇게 저 지금 이렇게 뭔가 심장에 딱 꽂히는 말 있잖아요. 유통 물량이 잠겼다. 네. 이거 잠겼다. 이건 이제 물량 없으니까 좀 이제 조금만 이렇게 뭐 하면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일단은 이게 유통 물량이 잠기게 된다라고 하면은 단기적으로 이게 수급이 집중이 된다라고 하면은 훨씬 더 수월하게 올라간다라는 부분들 살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남영비비안이라는 품절주 종목도 그 품절주 유통 물량이 100억밖에 안 되는 종목에다가 10억을 11억을 외국인이 순매수를 해서 잠깐 바람만 부니까 90%가 급등을 하는 거 여러분들이 살펴보셨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히든스탁에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당장 이번 주 드렸었던 시너지 이노베이션이라는 종목 약 15% 정도 급등이 나왔습니다. 지난번에 드렸었던 유라테크라는 종목 목표가 넘어가면서 30% 수익 드렸어요. 그러면서 오늘 시장 당일에 S맥이라는 종목 닥터강이 여러분들한테
분들에게 상한가 적중을 시켜드렸습니다. 오늘은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 총선 정책 수혜주가 급등을 하기 직전 지금 타이밍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외국인이 싹쓸이하고 있는 유통 물량을 거의 잠식해버리고 있는 이 종목 한번 관심을 가져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온라인 무료 방송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스탁이라 검색하시면 MTN 히든스탁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들어가시면 방송 보기 배너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방송 끝나고 9시부터 시작하니까요. 오늘 놓치지 마시고 꼭꼭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히든스탁 오늘 준비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마르스 전문가님 그리고 닥터광 전문가님과 함께했습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8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